이어서 혈당의 유지 조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혈당의 유지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음성 대목인 기전으로 완성이 된다. 글루카곤은 혈당이 정상 이하로 떨어졌을 때 혈당을 높여서 신경세포를 포도당 공급해서 ATP를 생산하게 되고, 인슐린은 혈당을 높을 때, 그죠? 포도당을 근육세포로 이동시켜서 근육세포, 근육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에 이동시켜가지고 혈당을 낮춘다. 이동시키니까 혈중에 포도당은 내려간다. 이 원리죠. 또한 자율신경계의 자극으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를 조절하게 됩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위한 자율신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동안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게, 소화되면서 인슐린 분비를 이미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키를 딱 따고 세포에 넣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운동하는 동안에는 교감신경이 글루카곤 분비를 자극해서 근육에 필요한 포당을 공급한다. 그래서 근육에 필요한 포당을 끄집어내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자 섬이잖아요. 거기서 알파, 베타, 델타가 있는데, 알파에서 글루카곤, 베타에서 인슐린 이렇게 나와서 글루카곤이 나오게 되면 결국 혈당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요. 인슐린은 결국 당 수치를 떨어뜨린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은 혈당을 낮춘다. 자, 요 그림도 한번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혈당이 이제 정상 수치, 정상 수치가 몇이죠? 공복시에 100입니다. 그죠? 공복시에 100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먹고 하면은 한 150, 160일에 올라갔다가 서서히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공복이라는 것은 뭐 식사 안 하고 6시간 또는 뭐 아침 안 먹고 쟀을 때 100 넘어갔다, 120이다 이러면은 당뇨예요, 당뇨. 당뇨는 쉽게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절을 해야 되고,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에너지를 못 소비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정상 레벨에서 혈당이 이제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이자에서 인슐린을 끄집어내가지고 간에서 포당 글리코겐으로 합성하고 혈액 속의 포도당량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공복시다. 혈당이 떨어졌다. 하면은 글루카곤, 이자에서 글루카곤 분비를 촉진해가지고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끄집어내가지고 혈당 속의 포도당량을 증가시킨다. 그죠?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혈당 레벨을 맞추게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정리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자를 배웠잖아요. 이글인소. 그죠? 이글 타는 소. 이글인소. 그래서 이자의 알파는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 델타세포에서는 소마토스타틴이 나오고, 글루카곤은 글리코겐 분해를 촉진시켜서 혈당을 높인다. 인슐린은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간에 축적되는 것을 돕는다. 소마토스타틴은 이러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를 둘 다 조절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신으로 넘어왔습니다. 부신 알코안에로서 4개의 메인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3개가 겉질이고 이게 속질이에요, 속질. 그죠? 그리고 알도스테론은 물과 나트륨 흡수를 촉진시키고, 코티졸은 이런 것들, 안드로겐은 성욕 발현, 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 자, 이걸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자, 부신, 어드리날 글랜드가 되겠고요. 어드리날, 근데 리날이 키드니거든요. 키드니의 위에 있다, 어드리날. 양쪽 심장 위에 하나씩 있는 삼각형 모양의, 길이는 한 6cm, 너비는 3cm, 그램은 5g 정도 되는 부신에서 겉질, 피질이거든요. 겉피자예요. 한자로 겉피자. 그래서 코텍스가 되는 것이고요. 바깥쪽 80%를 차지하고, 이 바깥쪽이 두껍군요. 80%. 3개의 층으로, 그 바깥층인데 3개의 층으로 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리고 속질,
속 숫자거든요. 그래서 수질. 메둘라는 속 쪽에 있는 20%를 말하고 카테콜라민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래서 위치는 여기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겉질부터 보게 되면은 부신 겉질에는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신 겉질의 바깥층에서도 토리층이 있고요. 또 다발층, 그물층이 있는데 토리층에서는 염류 프로티코이드, 그 다음에 다발층에서는 당류 프로티코이드, 그물층에서는 안드로겐이 나온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키드니의 위에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겉질이에요. 겉질이 80%, 속에 속질이 20%. 그죠? 이걸 또 확대시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질의 세 가지 층, 그죠? 토리, 다발, 그물,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세 개가 알도스테론, 코티솔, 안드로겐이다. 그 다음에 속질은 에피네프린, 노르에프네프린. 그래서 이제 부신 알코안에, 알코안까지가 겉질이고 에피네프린이 속질이다. 요거를 그림으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호르몬부터 보게 되면 알도스테론은 신장에 작용해가지고 먼쪽 세관과 겉질 집합관에서 이제 이 키드니의 위에 있는 거지만 키드니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드니에 작용해가지고 물과 나트륨 이온을 재흡수한다. 몸으로 재흡수. 소변에 이제 비뇨기계 넘어가서 설명할 거지만 소변은 한 번 거르고 또 두 번 걸러요. 한 번 걸러가지고 또 필요한 물질을 또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또 흡수할 때 나트륨과 물을 안 나가게 몸에 축적시키는 거죠. 그리고 칼슘 이온을 분비해서 혈압을 올리고 혈액량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수분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혈액량을 높이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소변으로 수소 이온 배설을 촉진하고 몸에서 산을 제거하고 산증을 억제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호르몬 코티솔을 보게 되면, 그죠? 당뇨콜코이드는 우리 몸속 안쪽에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필수 호르몬이고, 부신 겉질 제거되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이 당뇨콜코이드를 투여해야 된다. 코티솔 같은 거 투여해야 된다. 그래서 코티솔은 신생당 형성을 촉진한다. 그냥 신생 뭐 이런 거 이야기했죠. 그런 것도 작용하고 메인을 알아야 되는데 코티솔은 또 주요 작용 소염 효과가 있어요. 소염 효과. 우리가 소염제 염증을 불로 꺼서 꺼트린다. 이 불을 꺼트릴 소자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축소시킨다. 소염제 소염 효과가 좀 있어요. 그리고 면역 반응 억제합니다. 코티솔은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또 그런 작용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것이죠. 교감신경이 작용하면은 이 코티솔이 나온다. 이는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대량 분비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생각되면 이제 그 코티솔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콜코이드는 혈압 상승, 심장 수축력 감소, 및 혈관 수축, 위산 분비, 면역 반응 감소 이런 작용을 하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 그래서 코안, 알도스테론 두 번째 겉질 우리가 부신의 두 번째 호르몬이 되겠다. 그래서 코티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신의 안드로겐 세 번째이겠죠. 겉질에 있는. 이 안드로겐은 남성의 부신에서 합성된 안드로겐 화합물은 고안에서 콜레스테롤로부터 합성되는 테스토스테론의 양보다는 매우 적다. 매우 적다. 안드로겐은 적습니다. 남성 호르몬 총칭, 남성 호르몬을 총칭하는 것.
그런데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의 대표 호르몬이에요. 그럼 두 가지 차이가 뭐냐? 총 남성 호르몬 전체를 안드로겐이 하고요. 다른 것도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90% 이상 차지하는 게 테스토스테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드로겐 이것도 남성 호르몬이니까 조금은 작용하지만 사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고안에서 만들어지는 테스토스테론이 메인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성에서도 그러면 안드로겐이 나오는 남성 호르몬인데 여성에서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오죠. 이것은 화합물은 두덩과 애과의 털의 성장, 남성처럼 털을 좀 나게 하고요. 성욕, 리비도라 하는데 성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성도 성욕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안드로겐 때문입니다. 부신 겉질에 있는 안드로겐 때문에 성욕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럼 속질로 넘어왔습니다. 속질을 보게 되면 부신 속질은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호르몬에 분비할 수 있는 특수하게 분화되어서 호르몬까지 분비하게 되는 것이고요. 부신 속질 안에 20%를 차지하는 속질에서 분비되는 것은 무엇이냐?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말로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말이에요. 에피네프린이 같은 말로 아드레날린이고요. 노르에프린 같은 말로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은 한번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아드레날린이 막 분출된다 하면 이게 그죠? 교감신경 때 막 분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호르몬은 부신 속질, 수질, 메둘라의 크롬 친화 세포에서 분비되는 카테콜라민이다. 자, 교감신경의 자극으로 우리가 투쟁 도피 반응, Flight와 Flight Response. 어떤 것이냐? 쥐가 이제 도망갈 구멍이 없는데 고양이가 딱 왔어요. 이러면은 이 쥐는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죠.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쳐야 돼요. 옆으로. 그게 이제 Flight와 Flight. 싸우거나 날아가는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일어날 때의 부신 속질도 자극받아서 호르몬을 이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은 둘 다 반대, 노르라 해서 노가 아닙니다. 반대가 아니고요. 둘 다 비슷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둘 다 이제 같이 나오면서 이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필기를 해보면 교감신경계의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은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말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부교감신경의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다. 아세틸콜린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교감신경, 그죠? 연접에서 나와가지고 전달한다 했잖아요. 이제 부교감신경일 때 그렇고요. 교감신경일 때는 이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훨씬 더 흥분되어 있는 그런 호르몬이 되는 것이죠. 자, 필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게임 같은 데 보면 아드레날린 투여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아이템에. 아드레날린이 이제 빨리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빨리 움직인다는 게 교감신경이잖아요. 그래서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이 교감신경일 때 신경 전달 물질이다. 안정기에는 그죠? 부교감신경계에서는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뇌환경 변화, 감각 수용기가 작용돼 가지고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죠?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이 부신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신 속질에 아드레날린이었잖아요. 부신 속질에 있는 어드리날 메둘라에 자극해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되는 것이죠. 분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혈당이 증가되고요. 에너지를 빨리 써야 되니까. 혈중, 글리세린, 지방산 증가하고 심장박동수. 심장박동이 빨리빨리 뛰어요. 도망가려면 이제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겠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리고 호흡수. 폐를 크게 해가지고 호흡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기도가 이완되면서 기도가 이완되면 넓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혈액의 재분배 이렇게 작용하면서 이게 교감신경 작용 원리이다. 그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게 되면 부신 알코안에가 되는 것이고 부신 알코안까지는 속질 이게 겉질 미안합니다. 부신 알코안까지가 겉질 속질은 한 개 이렇게 대표적으로 부신 알코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알도스테론은 뭐였습니까? 키드니에 작용해가지고 그죠? 콩팥에 작용해서 물과 나트륨의 흡수 몸으로 다시 재흡수죠. 그죠? 몸에서 있는 물과 수분과 나트륨을 몸으로 다시 끄집어 넣는 그리고 칼륨도 재흡수하고요. 혈압을 높이고요. 혈액량을 증가시킨다. 이게 알도스테론의 일이고요. 코티졸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고 면역 반응 억제, 단백질 합성 억제 이렇게 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계속 쌓이게 하는 그러한 코티솔이고요. 안드로겐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남성의 호르몬 총칭인데 이게 성욕을 발현할 수 있는 여성에서도 그죠 부신 겉질에서 그죠 안드로겐이 성욕을 채모 증가, 남성의 2차 성징 이런 걸 돕게 된다.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 같은 종류가 노르에피네프린 같이 작용해요. 같이 나오고 그랬을 때 혈당 상승, 말초혈관 수축. 말초혈관은 왜 수축하느냐? 혈관이 커진다 했는데 메인이 도망가려면 메인 쪽에서 커져야 되고요. 말초는 지금 감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감각 없고 빨리 안쪽에서 빨리 도망가려고 혈을 딱 피를 모으는 거죠. 지방분해 촉진, 심장 박동은 증가돼야 되고요. 혈압 상승되겠죠. 동공은 확대돼서 조금만 움직임도 볼락하겠죠. 기관지가 확장돼가지고 그죠? 숨을 많이 쉴 수 있도록 하겠죠. 그래서 이제 부신, 알, 코안, 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생식샘을 볼까요? 생식샘을 보게 되면 난소와 고안, 그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그죠? 에스트로겐 여자의 2차 성징, 프로게스테론은 임신과 관련돼 있고,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2차 성징에 관여한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생식샘, 그죠? 성선이라 하고 생식세포를 만드는 기관이 됩니다. 남자는 정자, 여자는 난자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버리에서는 여성의 생식샘이며 골반강에서 양쪽에 하나씩 한 쌍이 위치하는 달걀물, 달걀이 조금 작은 달걀. 난소의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생산한다. 그래서 에스테론과 프로게스테론이 난소에서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남성의 고환, 테스티스에서는 남성의 생식샘이고 음낭 속에 위치하고 음낭 속에 딱 있죠. 스크로텀 안에 있고 위치하는 달걀 모양의 기관이다. 이것도 한 쌍으로 되어 있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호르몬인 것이죠. 그래서 내분비 계통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방울샘을 보게 되면, 그죠? 요겁니다. 여기에 있는 노란색. 요게 솔방울샘. 솔방울처럼 생겼는데, 약간 작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시상이고, 시상하부, 내하수체, 솔방울샘 뒤쪽에, 손의 위쪽에 있군요. 요런. 그래서 이제 솔방울샘, 송가체는 파이니얼 글랜드를 하고, 제3내실 지붕으로 돌출한 솔방울 모양의 내분비샘이다. 호르몬은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멜라토닌, 그죠?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멜라닌 아니에요? 멜라토닌이에요. 그래서 솔방울샘은 어린이에서 7세까지 성장하고, 7세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성장하고 그 이후에는 퇴행하는 기관으로 퇴행해요. 그래서 그냥 저 작용이 좀 낮아지는, 커지지 않는. 그래서 부신 겉질의 기능과 생식샘의 활동을 억제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요. 갑상선을 자극하는 역할도 하고 생물학적 시계,
그 다음에 성장과 지연, 수면 유도 이런 것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오리듬 할 때 연결되는 게 멜라토닌 호르몬이고 멜라토닌 호르몬이 송가체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 시계라는 게 뭐냐? 낮과 밤을 구분해가지고 밤에 스르륵 잠드는 그 이유가 이제 밤 되면은 이 멜라토닌이 송가체에서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수면을 유도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낮에는 억제가 되는 거예요. 낮에는 눈으로 이게 낮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핸드폰 보다가 이렇게 잠들면은 바로 잠이 잘 안 오고 이렇게 그 자극될 잔상이 남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뭐 1시간 전에는 가능하면 핸드폰 안 보는 게 낫죠. 그래서 빛이든 햇빛이든 뭐 이 핸드폰이든 이런 걸로 들어가게 되면 이 솔방울샘에서의 멜라토닌이 적게 억제되는 것이고요. 밤이 되었다. 주위가 어둡구나. 밤이구나. 빛이 없네. 그러면 솔방울샘에서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가슴샘을 보게 되면요. 가슴샘은 여기에 심장이거든요. 심장의 위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폐죠. 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머스 그랜드는 평평한 두 개의 기관으로서 복장뼈 자루, 흉골병 뒤쪽에 있고요. 이제 흉골이 이쪽에 있으니까 흉골의 뒤쪽에 있다. 스터넘 뒤쪽에 있다. 자, 그 다음에 대동맥궁, 대동맥활, 그죠? 대동맥 심장에서 대동맥이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심장에서 이제 좌심실에서 꽉 짜면은 이게 대동맥이 다 푹 올라가거든요. 푹 올라간 이 모양이 이 활처럼 굽어 있는 동맥에서 대동맥활, 대동맥궁이거든요. 그 앞쪽 사이에 위치한다. 그래서 흉선은 사춘기까지 점점 커졌다가 이것도 사춘기까지 그렇죠? 솔방울샘은 7살까지 커지지만 이거는 사춘기까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이후에는 위축됩니다. 위축 오히려 좀 작아져요. 작아지면서 지방 덩어리, 지방과 결합 조직으로 대체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지방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큰 역할을 안 한다. 하지만 흉선은 림프 계통의 기관에 속하지만 최근에 T림프구의 분화와 기능의 성숙에 관여하는 티모신이라는 호르몬, 그리고 나머지 호르몬들도 나오고 신경의 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티민을 분비하여 최근에는 내분비샘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림프 계통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림프 계통, 림프 계통에서 또 설명할게요. 림프 계통이라서 그냥 혈액의 면역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티모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T세포, T림프구의 성숙을, 자, T림프구 동그라미, 성숙 동그라미, T림프구의 성숙을 돕는다. 그죠? 그래서 몸에 이제 T림프구는 나이가 사춘기 이후도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T림프구가 여기로 타이무스에 가가지고 성숙시켜서 나온다. 그 호르몬은 티모신이다. 그래서 내분비샘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갑상샘은 갑갑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 기초대사량을 촉진한다. 칼시토닌, 칼슘 이온의 배설을 촉진한다. 그리고 부갑선생 호르몬은 부갑선생 호르몬이 대표적이고 칼슘 이온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그래서 혈중의 칼슘 농도가 칼저부증한다. 그죠? 칼시토닌은 혈중의 칼슘 농도를 낮추고 부갑선생 호르몬은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인다. 칼저부증 기억하시고 이그린소 이자는 글루카곤, 인슐린, 소마토스타틴, 알파, 베타, 델타는 그죠? 순서대니까 암기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글인소, 글루카곤 중요한 역할을 했죠. 글리코겐의 분해, 간에 있는 그죠? 글리코겐을 끄집어내 가지고 당으로 신생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금식을 한다든지 식사를 못할 때에도 버티게 해주는 그러한 호르몬이 되는 것이고요. 인슐린, 그 반대 역할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당이 넘쳐날 때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합성해서 간의 축적,
그리고 또 세포마다 에너지를 집어넣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마토스타틴은 이러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를 조절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신 알코안에 부신 알코안까지가 겉질, 요게 속질. 그래서 알도스테론은 물과 나트륨의 키드니의 흡수를 재흡수를 돕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혈압은 상승되고 혈액량은 또 올라가겠죠. 수분이 혈액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코티솔은 그죠?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게 되는 호르몬이 되는 것이고요. 면역 억제 반응,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억제 이런 것들을 하고요. 안드로겐은 그래서 남성의 2차 성징, 성욕 발현 이런 호르몬이고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뭐 비슷한 호르몬이 되는 것이고, 이랬을 때 혈당 상승, 말초 혈관 수축, 지방분해 촉진, 심장박동 증가, 혈압 상승, 동공학대, 기관지 확장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색익샘은 난소와 보안이 있는데, 난소는 그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이런 게 분비되고요. 에스트로겐은 특징적으로 여성의 더 여성답게 만드는 호르몬이 되는 것이고요. 프로게스테론은 아기 놓고 프로가 된다. 그죠? 그래서 자궁 발육, 저스텐 발육, 임신 유지 여기에 관여하는 프로게스테론이 되겠습니다. 남성의 고환에서는 테스토스테론, 남성의 이제 호르몬의 총칭은 안드로겐인데 그 대표가 테스토스테론이다. 그래서 정자성수, 남자를 더 근육 많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호르몬이 되겠고요. 솔방울샘, 멜라토닌, 그죠? 수면 유도, 생체 리듬 관장. 밤은 밤인지, 밤은 밤을 인식하고 잠을 유도하고 낮에는 깨게 하고 이렇게 되는 멜라토닌이 솔방울샘. 가스샘, 티모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T림프구의 성숙을 돕는다. 그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갑칼 시작. 이글인소 부신 알코안에. 다시 한번 갑갑칼 이글인소 부신 알코안에. 네,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이제 이게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호르몬 좀 끝났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다시 한번 또 반복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장 호르몬 시작. 갑상샘 자극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프롤락틴,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 멜라토닌 세포 자극,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옥시토신, 성감난 황프부, 멜항옥.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